결국 가는 놈들이 가는 시장이라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컨택트도 컨택트지만 방금 그림을 통해서 나왔었던 해운이랄지 조선이랄지 항공주까지도 계속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전망을 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포트폴리오 전략은 좀 어떤 변화를 이뤄내야 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 엄경아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운업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관련한 운임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궁금한 건 오르는 건 계속 오르는 거고 시장이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만족해서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좀 어떻게 평가하고 전망하세요? 일단 그 주가의 선행 지표는 운임입니다. 그래서 네. 운임이 지속적으로 올라야지 이제 그거에 만족을 하면서 올라가는 편인데 최근에 보면 SCFI가 거의 매주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HMM의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작년 대비해서 몇 배가 운임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수기이긴 하지만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시장이 불안해하는 것 같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해상운임은 지금 몹시 높은 이익률을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1분기 실적 나올 때 HMM의 영업마진이 무려 한 42% 정도였었는데 이 정도의 마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난다는 건 조금 어려운 추측일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지금 화면에 벌크 운임도 있고 이전에 컨테이너 운임도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2, 3분기는 해상 운임 쪽의 성수기입니다. 네. 물동량이 당연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물동량이 많이 이어지게 되면 공급 쇼크가 없는 이상은 운임은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갈 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수요가 둔화되면서 줄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은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해상운임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상향 추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운임은 상향 추세고 3분기는 전통적으로 성수기 기간이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을지 몰라도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갈 때는 한번 지켜봐야 된다. 물론 그때 된다고 공급이 확 늘어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기대치라는 게 있고 그 기대치에 계속 미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종목 얘기도 해보도록 하죠. 작년까지만 해도 4,000원, 5,000원 얘기하던 HMM이 이제 4만 원, 5만 원 얘기하는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좀 어떻게 보세요?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해운업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HMM부터 떠올려서요. 예, 뭐 시가총액도 지금 제일 큰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 매출도 제일 큰 상황이긴 한데요. 어제자 기준으로 HMM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글로벌 1등 선사인 AP몰러의 주가가 또 고가를 갱신하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유리천정 같은 역할을 하는 업체거든요. 그 네.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줘야 상대적으로 더 영업을 적게 하는 업체들도 이제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많이 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치고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정감이 있지만 이 HMM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뭐 시장 MS 뭐 이런 거 대비해서는 조금 시가총액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AP몰러 대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이 정상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과대 계상되어 있고요. 모두 다 좀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시는 이 CB의 주식 전환도 이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밸류에이션은 이미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조금 지나갔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HMM 같은 경우에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멀티플 주는 게 좀 차이가 큽니까? 예, 많이 크죠. 그러면 이제 투자 의견도 좀 많이 갈릴 수 있겠네요, HMM. 투자 의견은 지금 현재 주가로 아마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곳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또 많이 올랐기도 했고 네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기는 근데 여러분들 차트만 보셔도 부담이 확 오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에서 앞으로 여기서 뭐 꺾인다는 얘기들은 아닌데 약간 제한적인 요소들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HMM에 대해서 멀티플은 좀 괴리가 크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구원님께서 보는 해운주 내에서 가장 그래도 지금으로서 매력적인 기업은 어디가 있어요? 저희는 펜오션을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HMM과 달리 드라이벌크라고 해서 이제 원자재를 주로 수송하는 시장인데 요번에 이제 해운 시황이 워낙 좋아서 컨테이너 선사들은 앞다퉈서 이제 치킨 게임 하듯이 선박을 많이 발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벌크 선주들은 올해 별로 발주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운임이 지금 10년 이내에서는 가장 좋은 구간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이긴 한데 공급 쇼크가 와야지 시장 운임이 되게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데 네. 내년에도 배가 들어올 게 거의 없고 네. 후년에도 거의 없는 그런 예. 상황이라 이게 1%포인트의 그 공급 부족만 있어도 운임이 막 10배씩 뛰는 게 해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1, 2년 더 좋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업황은 벌크가 아닌가 싶고 저희가 산업재에 대해서 이제 밸류를 줄 때 가장 근간에 좋았던 시기를 저희가 2017, 18년을 보통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네. 그때의 고점 밸류에이션에도 아직 미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여유도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벌크선 같은 경우에 그러면 올해도 발주 넣은 게 없어요? 3월 달에 컨테이너선이 지금까지 역사상 최고로 많이 발주가 됐었는데요. 네. 벌크선은 이렇게 발주량이 좀 잦아들고 있는 상황이고 아. 5월 들어서 아주 소량의 발주가 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벌크선 쪽으로 그러면 종목은 결과적으로 이제 펜오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펜오션에 대해서 역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오히려 여러분들도 뉘앙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으로서 더 어떤 투자 접근 가능한 쪽으로는 펜오션에 대해서 비중을 더 많이 주셨거든요.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 사실 요즘에 얘기 더 많이 나오는 건 조선주여서 이것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주와 수주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고 이틀 만에 1조 원 수주 막 계속 일어나고 있고 네. 초부터 조 단위로 수주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거 지금 실적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주 보고 그리고 또 실적 반영되는 내년까지 계속 좋아질 거야 라는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요. 연구원님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말씀하신 부분이 당연히 맞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장기 수주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를 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2023년 연말에 갖다 주세요. 아니면 2024년 연초 정도에 인도받고 싶습니다라고 발주를 하는데 실질적인 그 배들의 건조 기간은 짧은 건 5개월, 긴 거는 한 9개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현재 21년의 매출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2년의 매출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배들도 당연히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건조하고 있는 배들은 재작년과 작년에 수주를 했던 배들을 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왜 이렇게 영업 실적이 별로 좋지 않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미래 실적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주가를 항상 보고 있는데 조선업체들은 수주를 많이 받고 높은 가격에 받아야지 좋은 그 실적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전방업체에 해당하는 해운사들이 돈을 역대급으로 많이 벌고 있고 그 수주가 들어오면서 작년 11월부터 선가도 대단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받고 있는 수주가 매출로 실현되는 그 시점에 실적을 저희가 끌어와서 주식을 먼저 사는 전략을 펴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제 조선 3사 빅3의 공통적인 포인트이자 모멘텀일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은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는 한국조선해양을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입니까?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 이제 조선업은 고점 대비해서 한 40% 이상 지금 구조 조정을 당한 상황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CGT라는 톤수를 주로 이제 조선에서 쓰는데요. 네. 5천만 톤 정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근데 이제 지금은 한 3천만 톤 내외 정도의 이제 그 부분을 만들 수 있는데 네. 엄밀히 지금 최근 한 6년 사이를 살펴보면 그 글로벌 업체들이 배불리 계속 배를 만들 수 있는 발주량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간당간당한 발주가 나오니까 수주를 적게 한 데들은 고정비가 커버가 안 돼서 적자가 나고 좀 많이 받은 데들은 그나마 좀 잘 선방하고 이제 이런 정도 수준인데 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구조 조정을 좀 리딩 컴퍼니가 알아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사실 여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고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을 합병을 해서 국내에 있는 조선업체들을 조금 더 산하에 두고 이제 좀 줄일 예정인데 예.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실질적으로 조선업종의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구조 조정의 가장 최대 수혜 업체가 한국조선해양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조선 3사 가운데서는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것만 더 여쭤볼게요. 증시 그러니까 시장에서 현대중공업이 IPO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지분가치 희석에 대한 걱정들도 하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좀 감안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 시장 자체가 원래 이제 중간지주회사나 이런 데는 사업회사보다 좀 밸류를 적게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데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조선 중간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그 밑에 미포조선, 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다 들어가는 것이라서 예. 저희는 한국의 조선 업종 전체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결국에는 밸류가 한국조선해양으로 몰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가격 수준은 그렇게 크게 뭐 고밸류로 책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나중에 상장하고 난 다음에는 중간지주에도 그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이자 지분가치 희석과 관련된 뉴스들도 요즘에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요즘에 뭐 전 산업군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친환경과 관련된 포인트들이 참 많고 조선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규제도 강하고 친환경 선박들도 이제 계속 수주가 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내 조선사들의 경쟁력이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 한국 조선업체들이 앞으로 더 잘 먹고 잘 살려면 꼭 이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규제가 강화가 되면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뭐 추가적인 장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배를 아예 새로 만든다거나 네. 이런 액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해운사들이 돈을 잘 못 벌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어느 때보다 그 자본시장에서 현금이 잘 돌고 있고 선박을 발주하고자 하는 니즈도 강한데 이제 규제가 앞으로 세질 것 같으니 이거에 맞춰서 발주를 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상당히 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돈을 조금 더 써서라도, 그러니까 더 쓰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LNG로 만약에 배를 추진한다라고 하면 이제 대형선 같은 경우 전체 배값의 10% 이상의 돈을 더 써야 되거든요. 네. 그 이전의 그 전통적인 추진보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금 선주들이 이제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이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을 매우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가장 앞서 있는 상태라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 조금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조선 3사가 LNG나 어떤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는 얘기하는데 실제로 좀 어디 가서 내놓을만 합니까? LNG 추진 선박 중에서 이제 보통 스피드가 제일 빠른 선박을 저희가 컨테이너 선박으로 많이 드는데요. LNG 추진 선박을 제일 처음 수주한 건 중국 조선업체였는데 예. 가장 먼저 인도한 건 한국 조선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제 기간에 납기를 잘 맞춰서 기술 사양도 잘 맞춰서 이제 소비자에게 정상적으로 인도를 해서 잘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먼저 수주하는 거에 많이 집중을 했지만 이제 초기 선박들이 나올 때마다 약간 기술적인 불안감도 있고 시장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수리를 하러 들어갔다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술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알고 있듯이 그 믿음으로 계속 가면 될 것 같고요. 조선사 얘기도 잠깐 해봤습니다. 8시에 중요한 회의가 있으시다고. 네. 그래서 저희가 7시 45분까지 끝내기로 약속을 드려서 예. 마음이 급합니다. 마지막 항공주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여기는 어떤 컨택트 관련된 모멘텀들도 있고 특히 실적에 관련된 모멘텀들도 있습니다. 특히 대형 항공주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투자 의견 알려주세요. 대형 항공사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 좋은 게 오래 갈 때 잘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 항공사라고 봐야 되고요. 저가 항공사들은 실제로 접종률이 올라와서 이 근거리에 있는 해외여행이 재개가 됐을 때 튀어오르는 게 가장 빠를 수 있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 이전에 저희가 돈을 잘 벌고 정상적일 때보다도 그 항공업체들의 시가총액이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건 저희 충분히 알만한 상황이지만 그 이전에 이제 2019년 정도의 수요가 상당히 높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항공시장도 공급자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각각의 항공사들이 기존에 굴리던 기재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요가 살아났을 때 그거를 다 바칠 수 있는 공급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무리스럽게 저희가 저가 셀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티켓을 아주 싸게 뭐 할인 항공권을 많이 팔아도 되는 상황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건 항공사들이 영업만 재개하면 이익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취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항공사의 외형에다가, 그러니까 매출에다가 좀 눈높이를 맞춰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업체가, 기존에 이제 창출을 못하다가 많은 매출을 다시 창출할 수 있는 업체가 수익성을 많이 가져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항공업체들 전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어떤 대형 항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도 어떤 화물운임으로 잘 버텨냈고 정상화만 된다면 여객 수요도 늘어날 테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이제 대한항공이 탑티어에서 아시아나항공까지 인수를 한 상황이니까 그러겠는데, 요즘에 이제 LCC들이 주가는 칩니다만은 이거 하나만 좀 불안감이 있어서요. 재무 상태가 너무 안 좋잖아요. 부채가 부채 비율 1300% 얘기 나오고 뭐 하는데, 하반기 가면 정부 지원 없으면 여기도 파산하는 기업들 생겨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 걱정은 좀 덜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일단 1분기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티웨이 항공을 제외한 에어부산, 진에어, 제주항공이 모두 부분 자본 잠식에 들어간 게 팩트이고요. 네. 그래서 자본을 확충을 해야 되는 상태이고, 지금 당장 저희가 국제선을 다시 재개해서 띄운다고 해도 수익성이 날 만큼의 탑승률을 기록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부터 뭐 올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는 어느 정도 견뎌야 되는 기간이라고 한다면 자본 확충 이벤트를 각오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상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게 자본이 까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유상증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연구체 발행이 될 수도 있고, 뭐 CB 발행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희석 가능성은 충분히 감안하신 상태에서 조금 리스크를 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 회복에 따라서 탄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LCC지만 네. 재무 상태가 지금으로서는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지고 결국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긴 네, 합니다만 맞습니다. LCC에 대해서는 좀 바라보시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해운과 조선 항공주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저는 약속 시간을 지켰습니다. 예, 다음에 감사합니다. 기회 되면 그래서 또 한번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신영증권 엄경아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